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사주 권윤입니다. 나한테 귀인은 누구일까? 우리 이번 시간에 천을 귀인 한번 알아보실까요? 천을 귀인. 귀인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뭐 복성 귀인이다, 태극 귀인이다, 뭐 문창 귀인이다, 많죠. 그 많은 귀인 중에 역시 으뜸은 천을 귀인이다. 우리가 이제 간혹 문창이라고 하는 문창 귀인은 내가 무인성이다 라면은 요 인성을 대용하는 것이 바로 문창 귀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무인성들이 껌딱지만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오래도록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는데 문창 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건 또 그래도 돼, 희한하게. 대신 짧게, 그러면서 굵게 이렇게 한다고. 길게 끈덕지게 앉아서 하는 건 역시 인성만은 못하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이걸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문창귀인이고, 귀인 중에 으뜸은 당연히 천을귀인이에요.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갑을병정부터 개까지, 거기서 유일하게 생명체, 인간을 뜻해요. 인간한테 이제 하늘의 기운이 좀 드리워진 것 중에서도 특히 이 천을귀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내 명조에 없어도 상대방이 나의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는 그 사람의 그 연월일시 어디에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모가 됐든, 또는 직업적으로 월지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든 나한테 조력자가 돼요. 천을귀인은 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은 간무경. 자, 간무경들은 일주가 그러면은 축이나 미를 쓰죠. 축이나 미. 그 다음에 을기. 을기. 여기는 신자. 그 다음에 병정, 해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임계. 임계는 사나묘를 쓰고, 신일주는 인이나 오를 쓰죠. 인오. 그래서 뭐 육친으로 봤을 때 간무경들은 이 갑은 요 축이나 미를 목국토해서, 갑일주들은 재성으로 쓰죠. 요걸 재성으로 쓰는데, 재성은 나의 아빠 자리야, 아빠. 이게 만약에 월지 자리에 있으면은 내 부모가 천을귀인인 거예요. 근데 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거의, 이 자수의 여기가 넘어 있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엄마도 사실은 귀인작용을 해요. 숨어서 조력자 역할을 해요. 축이나, 이 자를 보면은, 자축, 오미는 항상 세트다. 이거는 뭐 거의 껌딱지다. 자를 보는 순간은, 축, 당연히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부모 자리에 편재가 놓여 있으면은, 아버지 역할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정제의 어머니. 그래서 편재와 정제의 그 조화도를 보고, 이 집은 부모 조화도가 어떻겠네? 아이 사주만 놓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뭐가 뒤틀려 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부모의 조화도가 깨져서 편재는 저 바깥에 나가 있고, 시지라든지 시간에 뚝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드러나 있지 않거나. 근데 지장간에 있어도 세력이 있는 형태가 있고, 지장간에 있으면서 세력이 있으면은 아빠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패턴도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화도가 뭐 편인의 엄마와 정제의 아빠. 그런데 정제의 아빠는 어디 지장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집은 편인의 엄마가 공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왜 내 말 안 듣고 그래. 그럼 엄마의 목소리가 큰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은. 그 속에서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게 부모의 조화도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자라면서 내내 정서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끼고, 그것이 본인 팔자에 수화가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약을 먹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그 우울증약이라든지 또 과잉 행동장애 뭐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갑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축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미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인을 보듬고 있는 거지만 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목국토에서 진술축미 중에 가장 토다운 토니까 정제의 아버지가 천울귀인이 되는데, 정제의 편제의 아버지가 사실은 정인의 엄마랑 짝인데 정제의 아버지가 나한테 천울귀인이다.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축월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가 학비라든지 돈은 열심히 대주고 그 속에서 은근히 엄마는 조력자, 내조를 잘해주는 엄마, 나한테 지원군이 되는 든든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천울귀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아요. 갑일주 입장에서는 축이나 미를 재성으로 쓰는데, 이 무일주 입장에서 축이나 미는 이게 비견겁제에 놓여 있다 보니까 무슨 놈아 비견겁제가 무슨 놈아 천울귀인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돈이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늘 그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가 정말 힘들거나 내가 고난에 처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불쑥 한마디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좀 제시해 준다거나, 또 나한테 든든한 그 지원군으로다가 나를 그 귀인작용으로다가 이렇게 반드시 들어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좀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가 좀 더 비중 있는 형태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그 무일주 입장에서 축이나 미를 천울귀인으로 쓰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요 경금일주는 주로 이게 그 토생금 하니까 인성으로 들어오죠. 인성으로. 그래서 인성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뭔가를 문서를 사거나 부동산을 살 때도 이거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삐딱하게 찍을 뻔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도장을 제대로 찍었다는 둥 이러면서 내가 사기 맞을 위기에 처했었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뭐 이런 것도 다 천울귀인의 그 알 수 없는 기운이에요. 하늘에서 나를 알 수 없이 저 사람, 나도 모르게 나도 도장을 삐딱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와서 거기 찍으면 안 돼, 여기다 찍어 해가지고 찍었는데 여기다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인성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인성이 천울귀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엄마 자리도 되죠. 어머니 자리도 되니까 내 어머니가 천울귀인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공부도 해당이 되니까 내가 학업을 통해서 이 공부해서 이때 내가 라이센스를 딴 게 결국은 평생 내 밥벌이가 되는,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다가 평생 나한테 귀인작용을 하는 패턴들은 저게 인성을 천울귀인으로 쓰는 경일주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성을 천울귀인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간무경들은 이제 축이나 미를 쓰고, 그 다음에 을일주 입장에서는 요 신금이 관성으로 들어와 있죠. 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 남편 자리가, 또는 나의 그 관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직장이잖아. 내 직장이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직장에서 뭐가 찌그덩 해도 우리 직장 상사가 아이고 이러면서 계속 챙겨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뭐 사고 쳐도 수습해주고 막 이러는 것들, 그리고 때 되면 승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 귀인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승진할 때도 이렇게 좀 폭이, 또 남들은 무관이거나 인성이 낮거나 이러면은, 인성은 이 문서 결재권이잖아요. 또 무관들은 그 무관에 애환이 있는 거야. 이게 때 되면 승진하는 게, 이렇게 관이 천울귀인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 2개다씩 그냥 막 승진을 시켜줘. 그냥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팀장 하던 사람을 뭐 저기 가서 사무를 시킨다든지 뭐 이러면서, 거기 이제 관이 이렇게 천울귀인에 놓여 있으면은, 관이라고 하는 그릇도 남들이 요만하다 그러면은 천울귀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릇이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한 거. 그것도 금으로다가 그냥 번쩍번쩍 하는 정도로,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라. 그러면서 을일주 입장에서는 이 자수가 이제 그러면서 수생목하니까 편인에 놓여 있죠. 편인의 어떤 좋은 점이 나한테 그러니까 육친으로 말했을 때는 편인의 엄마는 조금 나한테 좀 젖을 너무 뜨거운 젖만 주든지, 이 자수이면은 좀 너무
미적지근한 거 엄마 저 좀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데워서 분유 타줘야 되는데 다 식어 빠진 거 주는데도 그래도 그게 천을귀인 작용이 있어요. 그게 수생목 해가지고 을일주 입장에서 이 인성 편인을 내가 이 천을귀인으로 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치우쳐져서, 근데 사회적으로 내가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글과 학문 자격 이공계통의 나만의 어떤 라이센스 쪽에서는 참 편이 쏠려 있어서 요거를 내가 취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귀인작용을 해주는 그렇게 사회적 그리고 육친 관계 여기에서 바라보시고, 기일주 입장에서는 토생금에서 이 상관이 되면서 토국수에서 이 자수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일주 입장에서는 저 신금, 이 신금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제 신은 항상 신자진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 기일주 입장에서는 이 신이나 자 둘 중에 하나만 드러나도 굉장히 좋아요. 기일주 입장에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항상 신자진, 얘가 바로 바로 이 재성을 만들어내요. 항상 재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요 신금, 그래서 신자진, 그 삼합의 운동성으로 신은 항상 고수든 멤버, 야, 자 들어와. 신은 항상 자를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진까지, 또 자는 진을 또 불러들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세트야. 얘네들이 뭉치기만 하면 뭐가 생겨? 돈, 재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일주가 이 신금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것이 상관에 놓여 있어도 그래요. 상관은 뭐예요?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나의 하는 일, 활동성. 그러면서 기일주가 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수라고 하는 정제보다도 기일주 입장에서는 이 자수라고 하는 편제, 이 녀석이 천을귀인이니까 사이즈가 훨씬 큰 거지. 이건 정제라고 해도 사이즈가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기 자체가 양운동에서 이제 막 그 음운동으로 넘어가는 위치는 양의 위치에 있는데 서서히 음운동이 시작이 돼서 자꾸 내가 안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욕심꾸러기 마냥 자꾸 저장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서 실리 추구면에서 저 기일주들은 더군다나 자수를 편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 보기만 하면 자꾸 주워 담으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푸대에다가 담아서 아무도 안 줄라는데, 이게 기일주가 만약에 뭐 묘가 있다면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건 자꾸 들쳐 올려줘가지고 돈이 자꾸 나가. 다 보여 남들이. 요거는 짱 박아놔가지고 잘 모르거든 얘는. 그래서 을기, 신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병정일주들은 요 해수가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직장 내에서. 그래서 이 정일주가 뭐 해월에 태어났거나 또는 뭐 여기 정일주라고 하면은 관이 반듯해. 이런 사람은 때 되면 승진하고, 특히 여명 입장에서는 또 남편 떡도 있어요. 또 관이 이렇게 합을 쫙 채우고 있어가지고 귀인이니까 더군다나 내 남편이 귀인이고 여기에 놓여 있어도 내 부모가 귀인이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 요 유금이라고 하는 거는 병정일주는 재성으로 쓰죠. 그래서 병일주가 더 나아요. 저게 정제 천을귀인에 놓여 있어서 정일주는 그 유금, 저걸 편제 천을귀인으로 써서, 편제는 좀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좀 있는데 정제만은 못하죠. 근데 편제도 운이 들어오면 또 왕창 또 이렇게 그 잡을 수 있는, 편제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재물이잖아요. 또는 나의 재능도 되고, 잡으면 내 거, 손을 피면은 다시 떠돌아다니는 거. 이게 이 정제, 편제의 차이인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나 유가 이렇게 한 글자씩만 있어도 굉장히 좋죠. 두 글자 다 드러난 경우도 있는데, 임이나 기일주는 이 살을 재성으로 쓰죠. 수국화. 임기일주는 이게 대음량이 상당히 짝을 잘 채워서 너무 예뻐, 모양새가. 그래서 요 사나 묘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상당히 좋죠. 공망을 맞아도 사실은 그 천을귀인은 이게 반드시 귀인작용을 하죠. 그리고 요게 계일주 입장에서는 요거 식신, 천을귀인. 계묘일주, 저 식신을 천을귀인으로 깔고 있어서 참 좋아, 저게. 남명이든 여명이든. 그러니까, 식상의 기운이 항상 관을 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관을 친다라고 하는 거를 직장 생활하는 사람 따로,
일반 내가 식상을 무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에다가 전부 구겨놓고 상관 경관은 다 안 좋은 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 명조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상관을 잘 쓰는 패턴이다. 그러면 오히려 관이 들어오면 그게 걸구작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상관에 관이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관제구설 같은 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상관을 잘 쓰던 사람들은 오히려 관이 땅속에 무덤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정제 금극목해서 인목을 내가 월지 자리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오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관이지만 신일주가 사화 정관도 굉장히 예쁘죠. 신일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오화 편관도 상당히 귀인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더 커요. 특성적 분야에서 오히려 좀 더 승승장구해서 좀 더 크게 높이 명암을 높이 찍는 사람들, 깃발을 높이 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이 살을 보는 것보다는 이 오가 이렇게 있어서 이 편관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있는 경우 뭐 해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나가시는 분들 많죠. 저게 귀인은 항상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명조에 이제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개가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죠. 두 개가 다 드러나 있으면은 음과 양, 그래서 우리가 음기 양기가 같이 출현에 따라서 요거는 하나 정도 드러나 있으면 나는 신분이 귀하니까 나는 천을귀인이야, 나 귀족이야 이런데 두 개 다 드러나 있으면은 저게 좀 부정적인 작용도 해요. 묘한 특권의식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아식스를 꼭 사야 되고 메이커 옷을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엄마 아버지는 죽어도 농사 져도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까발로를 신고 내가 학교를 갈 수 있겠어? 이런 묘한 귀족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드러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여기 이제 두 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좀 이게 천을귀인이 있다고 해서 또 다 잘 사는 패턴은 아닌데, 그 집안의 카르마라든지 또 나의 그릇, 재의 그릇이라든지 관의 그릇, 또 식상의 그릇, 이런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신분이 좀 귀한, 묘한 귀족 의식, 이런 것들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천을귀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흔한 천을귀인을 왜 나는 없을까? 없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일주가 나는 천을귀인을 이런 글자들을 쓰는데, 이런 글자들이 상대방 사주에 어딘가에라도 하나씩 놓여 있으면은, 그게 특히 일지 배우자궁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을일주인데, 이것이 이제 뭐 자수라든지 신급이라든지 이것이 상대방 배우자한테 놓여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천을귀인인 거예요. 내 배우자가. 그게 어떤 분들은 묘하게 크로스 교차가 돼서 나의 천을귀인을 일지 자리에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상대방의 천을귀인을 내가 일지에 깔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귀인작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뿐이 아니라 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시부모가 나한테 천을귀인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내 남편의 월지 자리에 놓여 있거나 그러면은 이 시부모가 나한테 천을귀인에 대해서 묘하게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하고의 궁합은 꼭 부부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든 동업을 하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관계로 만나든 이 천을귀인이 서로 놓여 있는지, 이런 것도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돼요. 천을귀인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을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예요. 바로 캠프를 친다. 베이스 캠프. 좀 뭐냐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야, 오늘은 여기다가 텐트 쳐. 텐트 치고 여기가 우리의 중간, 여기서 이제 잠깐 쉬는 구간이야. 그러면서
뭔가 그 전력을 재정비하고 휴식도 취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게 말뚝을 박는 효과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전열을 정비하고 그때 어떤 일들, 그때 즉 아주 중요한 거 천을귀인이 들어오는 해에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뭔가 만났던 인연 또는 어떤 사람과의 그 뭐 관계 속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요때 가닥이 잡히잖아요. 이때 말뚝이라고 하는 걸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향후 5년, 10년, 15년, 어떤 경우에는 막 30년까지도 쭉 연결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농사 짓는데 염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풀 뜯어 먹일 때 이렇게 보면은 염소, 그때 저도 초등학교 한 뭐 얼마 안 됐어. 1학년, 2학년쯤 됐을 거예요. 맨날 염소 가서 풀 먹이고 오래.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에다 박아놓고서 염소를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 뜯어 먹어라. 그러고 노는 거야. 여기서 싹 강가에 뛰어가가지고 놀고. 그게 바로 너는 이제 요만큼은 네 영역이야. 이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너의 먹거리야. 이렇게 뭔가를 그 중심점, 기준점 뭐 이걸 갖다 정해주는 게 바로 천을귀인. 그래서 잘 보세요. 천을귀인 대운을 지나갈 때 세운에서 천을귀인이 동착하는 해에 반드시 그런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천우신조가 따라가지고 그때 하다못해 뭐 우리한테 뭐 상담을 할 때도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얘는 해양대학교 다니는데 이게 뭐 잘 안 맞아서 다시 육지로 보내야 되겠어요. 뭐 이러는 것들도 뭔가 그 귀인 작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주길 잘했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천을귀인 작용이다. 뭔가 그 말뚝을 받거나 뭔가 그 기준점을 심어주는 그 시기가 바로 천을귀인. 그건 운에서 들어올 때 이제 상당히 많이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직업과 관련해서는 내 윗그룹이잖아요. 망신, 천살, 육해. 요거는 나의 윗그룹에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해. 그리고 너무 부러워. 난 얘를 꼭 직업으로 쓰려고 해. 그게 이 망신, 그 다음에 천살, 육해는 조금 더 이렇게 직업적으로 조금 더 내가 도달하기 어렵지만은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 명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직업적 성취도가 조금 더 올라가요.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것이 아래 그룹에 있으면은 뭐 하려고 도전해. 연살, 도화, 뭐 반한살 이런 거 있으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데 연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도화. 아니 화장을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 예뻐 보이려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또 직업적으로 써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데 천을귀인도 어쨌든 이 운에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뭔가 그 베이스 캠프를 치거나 말뚝을 칠 일이 그런 계기가 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 이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천을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뭐 맨수만 살다가 맨수만 안 만나도 좋겠는데 귀인까진 바라지도 않겠어. 맨수만 안 만나도 좋겠는데 살면서 나는 모르는데 결국은 또 내가 천을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내가 귀인 작용을 하잖아요. 내가 귀인 역할을 해주잖아. 그럼 반드시 저 사람도 나한테 귀인으로 보답해서 돌아와요. 그것이 이 명조상에서 꼭 이 천을귀인 글자만 가지고서 따지시지 말고 사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지. 근데 거기에서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줘야 돼 라고 하는 이해관계를 갖다가 첨예하게 내가 공식에다가 대입하니까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전부터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편하고 또는 내가 귀인의 조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 갚을 빚이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맨 처음에 궁성, 연월일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 자리에 있으면 자식이 귀인이 돼요. 반드시 얘가 커서 천을귀인, 귀한 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지 자리에 놓여 있으면. 또 연에 있으면은 그러한 조상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월에 있으면은 내 부모 형제가 귀인 작용을 반드시 하고, 일에 이제 그 귀인이 놓여 있는 경우는 여기 병정일주하고 그 임기일주밖에 없죠. 그 일지에서 채워지는 게 다른 거는 채워지질 않는데 요런 패턴. 이거는 이제 배우자가 복까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천을기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뭐 정의유를 보면 정유일주라든지 정해일주라든지 그다음에 임일주는 뭐 그렇고 계일주죠. 계는 계사라든지 계묘일주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두 해유나 사묘를 천을귀인으로 쓰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구조 자체가 다른 일주보다는 훨씬 더 그게 좀 더 강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을귀인을 그냥 막연하게 귀인이 들어왔다는데 뭐 좋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귀인 작용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귀인이 들어오면은 소위 말하면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 되는데 뭐 되는 게 없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을 만큼 하늘의 조력이 따른다. 천우신조가 따른다라는 거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얘가 공망을 맞았어도 그 녀석은 반드시 귀인작용을 한다. 그래요. 오늘은 천을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